7강입니다. 예, 강의수로는 8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밀렸으니까 7강 등차 등비 수열이에요. 예, 등차 등비 수열. 이거 기본 이론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한두 끝도 없이 늘어질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근데 여러분이 약한 걸 내가 알아요. 선행을 한 친구들도 약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기말고사의 일정 때문에라도 고3들도 약해요, 여기가.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는 이 앞서 보았던 단원들보다 조금 낮춰서 했는데 아마 못 느끼겠지만 뽑기 자체는 낮게 뽑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문제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초적인 이론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이제 개념 강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등차 등비 수열은 아시다시피 수열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규칙들, 무지막지하게 많은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 수열이니까 규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수많은 규칙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들을 쫙 타고 올라가면 최상단에 양립하는 두 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등차고 하나가 등비예요. 수를 나열하는데 간격이 같다는 것이고 등차는 수를 나열하는데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값을 계속 곱해서 다음 수열을 만든다라는 것이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이론 자체는 등차 등비는 어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도 그닥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표 문항으로 꼽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등차 수열이 심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등차 수열임을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등차 수열임을 알아보기 힘들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벽돌 3개 쌓아놓은 블럭이 있고 요렇게 생긴 벽돌 3개 쌓아놓은 블럭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붙여나가겠대요. 붙여나가고 우리는 요 틈바구니, 요 라인을 따라서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좌측 상단에서 우측 끝단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수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단 경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단 경로라는 건 돌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내려왔던 애가 다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진행했던 애가 다시 왼쪽으로 가거나만 아니면 무조건 최단 경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와도 1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도착을 하나 이렇게 도착을 하나 거리는 4로 같은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A3와 A7 이 블럭을 3개 붙였을 때와 7개 붙였을 때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 AN에서 BN까지 가는 A에서 BN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세라 라고 하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 세는 거죠 뭐. 7개니까 예를 들어 여기 도착하는 방법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가지네요. A1은 4로 시작을 합니다. A1은 4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A2,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셋, 넷, 5, 6, 7, 나 잘 센 것 같아. 7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어차피 A3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 오마이갓. 둘, 셋, 넷, 5, 6, 7, 8, 9, 10. 오케이. 그리고 추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더하기 3.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더하기 3. 이거 더하기 3인갑다. 라고 하면서 A7까지 가려면 4, 5, 6, 7이니까
더하기 3을 4번 더해서 4번 더해서 20인가요? 10에다가 12 더하면 22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설마. 그럼 이게 질문이 A7이었으니 망정이지. 그리고 원래 항 3개짜리 가지고 추론하는 거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유비 추리하는 거 매우 어쨌든 답은 맞아요. 답은 맞고 이제 납득하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제 손짓을 보면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요. 요거 2개 얘기해 볼까요? 요렇게 2개를 얘기해 볼까요? 요렇게 2개를 얘기하면, 기본적으로요. A에서 B4까지 갈 때, 가는 방법의 수에 B3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기본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요점으로 오려면 B3에서 B4로 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러면 A부터 B3까지 도달하는 모든 방법의 수가 다 나열이 된 다음에 거기다가 요렇게 경로를 하나 추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의 수로 생각하면 n 플러스 1라는 그 방법의 수는 n의 방법의 수를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요 관계를 보면 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여기까지 오는 방법에 늘 항상 일부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추가만 하면 되는데, 추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블럭의 특성상 내가 중간 어딘가에서 여기까지를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도착했다. 그럼 여기 갈 방법이 있느냐? 그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갔다 가는 건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의 수에 이미 포함이 돼 있죠. 여기 도달해서 가는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 도달해서 가는 방법은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건 이미 여기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쓰지 않은 경로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 둘, 세 경로. 이 하나, 둘, 세 경로를 포함을 시키려면 나는 반드시 A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럼 한 가지죠. 왜냐면 내려갔다가는 다시 못 올라오니까요. 최단 경로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 한 가지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추가된 겁니다. 더하기 3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점화식이 바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 블록으로 되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B4까지 왔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B5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B4에 도달했다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 포함이니까 그 이전의 방법을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쓰지 않은 경로 3개가 있는데 그 요줄이죠. 그 경로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경로가 막 이렇게 해집고 오는 거냐? 아니에요. 맨 윗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와야 됩니다. 한 방에 와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 둘, 3가지 경로가 포함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그 전 단계의 모든 방법의 수에 3가지를 추가하면 된다. 가 여기 지금 눈으로 몇 개 확인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추론은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 되어야 돼요. 예. 이건 그래프하고 등차 수열을 살짝 접목시킨 아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말이에요.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다라고 말을 할 때, 네 개의 항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함수 자체가 이미 y축 대칭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오른쪽 두 개 가지고 푸시면 돼요. 오른쪽 두 개 갖고 풀면 되고, 이걸 조건화 시키는 건 어떠냐 하면, 네. 이걸 조건화 시키는 건 어떠냐 하면,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과 여기의 간격이 같은데 다시 여기를 보시면 원점 중심으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알파라고 하면 원점에서 여기 x 좌표가 알파가 되고요. 따라서 이 공차는 2알파가 되고요. 그 공차 2알파가 여기 얹어져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이 3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를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은 3알파를 넣어도 높이가 K로 같고 알파를 넣어도 높이가 K로 같다. 이 등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접어올린 애니까 얘의 진짜 함수의 이름은 y 이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의 진짜 함수 이름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서로 다른 함수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가 접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높이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9, 3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높이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9, 이 두 높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으로 알파를 먼저 구하고요. 그 알파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은 값이 곧 K가 되겠죠.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9알파 제곱 넘어오면 10알파 제곱, 이게 마이너스 9 넘어가면 18. 그럼 알파 제곱의 값은 5분의 9가 되고요. 내가 필요한 건 뭐 알파가 아니라 알파 제곱이죠. 이 녀석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9 더하기 9. 5분의 9, 5, 45. 45에서 9 빼면 얼마인가? 36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고 강요하고 있어. 3번 문제. 합 나왔네요, 합. 합에 대해서는 좀, 이런저런 할 말들이 많은데, 개념 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기본은 뭐죠? 기본은? 등차 수열의 합의 기본은 첫째 항 더하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등차 수열의 마지막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여 이렇게. 그래서 혹여나 이제 안 그러길 바라지만 이걸 열심히 외워서 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A1 더하기 N-1D 괄호 닫고 N 이렇게 생긴 애요. 얘를 쓸 때도 있는데요. 가끔 쓸 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공식이나 또는 이 공식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개념을 쓴다면 저는 어떤 개념을 쓰냐면 2분의 A1 더하기 AN 곱하기 N의 개념을 쓰는데요. 수빈아, 나 지금 뭐 한 거지? 요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옮겼나요? 아니에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념. 이거는 첫째 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2라고 하는 그
가우스의 방법론. 가우스의 방법론은 1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더하고 1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더했더니 100일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가우스의 방법론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중항이에요. 중항. 이거 지난 수업 때 제가 얼핏 얘기한 적 있죠. 중항은 첫째 항 더하기 말항이 아니어도 돼요. 이 항들이 수직선상에서 일정 간격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가운데에 존재하는,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짜 항이 아니어도 돼요. 수직선상의 수들을 간격을 일정하게 표현하면 분명히 그들의 정 가운데 있는 숫자가 있어요. 수직선상에. 그걸 중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중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머지 아이들은 이 중항에서 결국은 어떤 간격을 빼거나 중항에서 어떤 간격을 더하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가분과 감소분의 상쇄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내가 더하려는 그 모든 등차 수열들이 다 중항이다라고 여겨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문과 많다고 그랬죠. 평균 정의 아세요? 평균 정의? 평균의 정의. 존재하는 모든 별량을 더하여 개체수로 나눈다죠. 근데 그러면 평균의 의미는요. 평균의 정의는 알겠는데 존재하는 모든 별량을 다 더한 다음에 개체수로 나눈다가 평균의 정의라면 평균의 의미는 뭔데요? 평균이 왜 대표값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걸까? 이 의미 때문인데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 5명 있잖아 지금. 이 5명의 평균 몸무게 무슨 의미냐고 이게. 이렇게 5명 몸무게 더해가지고 5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62.7kg 나왔어. 62.7kg 5명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그 몸무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62.7kg의 의미가 뭐냐고.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몸무게를 가진다면의 가정에 대한 대답이에요. 질량의 변화 없이 살을 떼내거나 살을 갖다 붙이는 일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질량만으로 모든 이의 질량을 동일하게 만든다면의 가정의 결과물이에요. 등차 중항이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과 덜 나가는 사람의 더 나가는 사람에서 떼가지고 덜 나가는 사람에다 붙이면 그 가운데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몸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게 평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떼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모두 가운데 있는 자의 몸무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모두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자를 개수만큼, 항수만큼 곱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그럼 이제 수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수식적인 부분은 이거 마찬가지인데 얘가요. 첫째 항과 공차가 상수로 얻어질 수만 있다면 얘는 식을 지금 잘못 정리해 놓은 거죠. 사실 변수가 여기 보시면 변수 표시가 되어 있는데 n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도 n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냐 하면 이렇게 붙이면 n에 대한 2차식이고요. 1차식이고 n이 바깥을 싸고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식적으로 사용한다면 2분의 d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한 n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요.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1차항에는 관심이 없고요. 1차항의 개수에는 관심이 없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봤을 때 그 녀석이 공차의 반이다. 공차의 반이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2배 하면 공차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아요. 2배 하면 공차이다. 그러니까 SN이 예를 들어 2n 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며 왜 등차 수열이냐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며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4이다. 이렇게요. 그 등차 수열의 공차는 4이다. 이걸로 충분해요. 내가 얻어낼 정보는 이걸로 충분해요.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을 수식으로 이용할 때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며 최고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2배 하면 공차이다. 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훈련을 해볼까요? 우리가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4이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등차 수열의 정보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니까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4인 수열이 있어요. 이 녀석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A1 더하기 n-1t. 이건 이제 어떻게 유도되었는가의 원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식이긴 한데 여러분이 계속 쓸 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쓸 식은 이거죠. dn 더하기 하트. 왜냐하면 변수가 n이니까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 이건 공차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공차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4다.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공차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을 쓰고 첫째 항이라 하면 n에다가 1을 넣는 거니까 n에다 1을 넣었을 때 7이 나오게 되는 상수를 뒤에 암산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합이 필요하다.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공차의 반으로 시작하는 2n 제곱이겠죠. n에 대한 2차식을 쓰시고요. 여기 상수항 없어요. 상수항 없고 여기다가 무슨 n이라고 쓰게 될 텐데 역시 마찬가지. 이 s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첫째 항이에요. s1의 의미가 곧 a1이니까요. 첫째 항까지 더한다잖아 이게.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7이 나오게 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그게 n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쓸 일도 없고 이걸 쓸 일도 없어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첫째 항과 공차가 있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과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가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문자가 있어도 다를 건 없어요. 요 정도 살짝 이야기를 해두고 요 문제로 가보죠.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 SN이 200보다 작게 될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단순 부등식으로 의미가 아니고 단순 부등식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첫째 항이 A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4이다로 SN은 바로 수식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SN 이퀄 공차의 절반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돼요. a에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순식간에 암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1 집어넣으면 2고 그래서 뒤에 더하기 2가 나오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n에 1을 넣었을 때 결국 남아야 되는 문자는 a니까 여기다가 a를 이렇게 써주시면 n에다 1 넣었을 때 a만 나오죠.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이 녀석은 n과 마이너스 2n 더하기 a 플러스 2 해서 0과 2분의 a 플러스 2가 근인 n에 대한 2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로축을 내가 n축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세로축을 하나 놓은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 0과 2분의 a 플러스 2를 찍고 그리고 그 바로 가운데 있는 4분의 a 플러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러한 궤적의 2차 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제가 이제 점선으로 안 찍은 이유는 실선으로 안 그은 이유고 안 긋고 점선으로 찍은 이유는 n에 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래로는 나올 수도 없고 나오는구나. 이쪽으로는 나오고 저쪽으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상 이 함수들은 이렇게 n의 1일 때 점 하나, n의 2일 때 점 하나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저 궤적을 따라서. 자, 이 질문은요. 뭐냐면 SN의 결과가 200을 넘지 못하는 이 말인 즉슨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200이라는 라인을 긋고 이거보다 못 넘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A를 잘만 조절하면 이게 살짝 걸칠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점점이 찍힐 거니까 꼭지점이 얘를 살짝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이 200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자연수를 내가 잘 조절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시나요? 예. 그래서 n에다가 4분의 a 플러스 2를 넣고 s를 구하실 겁니다. 물론 이게 자연수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집어넣고 정리하면요 8분의 2a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제곱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얘가 200보다 작아야 하고 그럼 2 플러스 a의 제곱이 1600보다 작아야 하고 아마도 요 200은 이 8을 배려한 숫자이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a가 자연수라 했으니 음수 쪽은 없고요. 2 플러스 a는 그럼 40보다 작다는 소리고 40의 제곱이 1600일 테니 그래서 a는 38보다 작아야 하고 따라서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은 37 자연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예.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등비에서 실전에 있는 심화 문제가 출제 자체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화를 얻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른 단원을 끌고 오는 거죠. 다항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57이다. 딱 들어봐도 나머지 정리 이야기잖아요. 나머지 정리. 지금 1학년들은 아마 고등수학 상의 첫 단원, 둘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다항식 fx를 x에 대한 1차식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저 다항식에다가 저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상수값을 넣는 것과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이걸 x-1로 나오는 나머지 57의 실체는
57의 실체는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즉, 이 다항식의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는 57이다. 이렇게 하나 얻었고요. 거기에 추가하여 1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 등비 중항의 어떤 전형이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틀림없이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이렇게 하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항이란 뭐냐? 그러면 이 B는 A 더하기 C이다. 이렇게 배울 거고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B 제곱은 AC이다. 이렇게 배울 거라고요. 이거 뭐 너무도 천편일률적으로 맨 처음에 배우는 거라서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A, B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A 제곱은 1 곱하기 B이다. 요걸 사용하라는 뜻일 거고요. 그럼 뭐예요? 2원 2차 연립방정식이고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 이 중 한 항이라도 음수가 나오면 그건 이제 배제시키는 얘기겠죠.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것도 문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워지질 않으니 너희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도형 그 중에서 아주 학을 띠는 원을 내줄 테니 고민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0,0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이고요. 1,0 중심 반지름 R짜리 원이에요. 그럴 때 OP, OR, QR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낸다. OP가 누구냐면 요선인데요. 요선은 이 반지름 1짜리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1로 들어갑니다. OP는 1이고요. OR은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뜻하는데 이거는 반지름 1에다가 얘의 반지름 R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OR은 1 플러스 R이요. 그리고 Q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더하는 건데 반지름 1만큼이 더 더해진 것 뿐이니까 2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래서 QR은 2 플러스 R 이렇게 써주고 이 세 녀석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되는 등비 중항의 이야기.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다. 1 플러스 2 플러스 R.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올 테고 그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형에서 좀 쫄아라 뭐 그 정도.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A1, A2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요 등차 수열도 첫째 항과 공차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되는 녀석이고 등비 수열도 첫째 항과 공비 요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사건이 다 해결돼요. 다시 말해 조건 2개짜리 단원이란 얘기죠. 등차 수열도 조건 2개짜리 단원, 등비 수열도 조건 2개짜리 단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말이야 얘가 등비 수열임을 명시해주고 요딴 식으로 하나, 둘 나오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더 나아가서 요구를 할 때는 이 의미 좀 살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의미 좀 살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그냥 문자 2개, 등식 2개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문자 2개, 등식 2개. 그러니 A와 R이 다 나오겠군. 이렇게요. 실제로 그러해요. 이거 뭐 의미를 되새기기 전에
A1에다가 A 집어넣고 A2에다가 AR 집어넣고 A10에다가 AR 9승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A 더하기 AR 8승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는 20. 예. 딱 문자 두 개씩 두 개예요. 그냥. 그래서 방정식을 푸시면 풀면 뭐 A가 4일 때와 A가 마이너스 5일 때가 나오는데요. 이게 모든 항이 양수인이니까 이걸 이렇게 제껴버리면 바로 A는 4 하고 나오는 근거가 R 4승은 2다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런 거는 굳이 4승근 루트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더 내려가야 되는 애들은 저 질문에서 R 4승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것도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한가? 등비수열은요. 등비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대부분의 행동이 다 등비수열이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등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A1, A2, A3, A4, A5 이렇게 나가면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이게 실제 정규 수업이면 다 써줘요. 다 써주는데 지금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이 자체로 등비수열이면 이거 제곱 해서 나열해도 등비수열입니다. 세제곱 이렇게 나열해도 등비수열이 돼요. 심지어는 루트 여기다 모든 루트를 다 씌워도 등비수열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한 칸씩 건너뛴 수열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세 칸씩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 돼요. 같은 칸수만 되면 돼요. 다 등비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역수를 만들어도 다 등비수열이 됩니다. 역수를 만들어도 등비수열이 되고 심지어는 둘씩 묶어 더해도 그 숫자들이 등비수열이 돼요. 둘씩이 아니라 셋씩 더해도 등비수열이 돼요. 셋씩 더하는 행동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세 개 더한 합, 이렇게 세 개 더한 합, 이렇게 세 개 더한 합을 나열해도 등비수열이 돼요. 최종적으로는 이거 차이를 내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빼서 간격 얘네들 사이의 간격도 하나같이 다 등비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수열은 등비수열끼리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한 그 외에 모든 장난질에 대해서 다시 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13579 하면 너무 또 얄짤없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다만 한 칸씩 건너뛰었으니까 이거는 공비 R 제곱짜리 등비수열. 이건 A1, A3, A5 이거 한 칸씩 건너뛴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비 마이너스 R 제곱인 등비수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인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A 그리고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이니까요. 이렇게 5승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녀석은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여기는 1 플러스 R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A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R제곱인데 그것의 5개, 항수는 5개 이렇게 되니까 얘네끼리의 연산에서 분모에도 R 4승이 등장하고요. A제곱에 분자에도 지금 보시면 이게 5승이라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니까 1 마이너스 R에 20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R 4승이 등장하죠. 따라서
R 4승이 2이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시간 절약을 위해 좀 쉬운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말귀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1부터 10까지의 번호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그 녀석에서 n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 뭐냐. 예를 들어 8을 찝었다 라고 하면 8이 그 집합의 최소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8, 89, 80, 8, 90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포함하여 자신보다 위쪽의 개수니까 말하자면 n이 작은 숫자이면 작은 숫자일수록 그 함수 값은 많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지가 최소니까 지 위로 숫자가 많을 거 아닌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은 틀렸고 이 감소함수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요. 얘네들 전부 써보시면 2에 1이라는 얘기는 1보다 큰 애는 다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1 빼고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2의 9승, 2의 7승, 2의 5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 디귿 맞고 니은 틀렸다. 이거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계산의 번거로움 정도겠죠. 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째 항이 2야. 근데 등비수열이야. 그 말은 공비를 안 주겠다. 공비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트러블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첫째 항 있고 공비가 없으면 실상은 등식 하나로 되는 거예요. 문자 하나잖아. 근데 다만 그게 차수가 좀 높이 올라가면 걸러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R을 골라라의 의미로 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식을 세울게요. S12는 R-1 분의 첫째 항은 2, R의 1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R-1 분의 첫째 항은 2, R의 2개 마이너스 1 항수가 2개니까 4 곱하기 R-1 분의 2 첫째 항 2에 R의 10승 마이너스 1 커봐. 이거 문자 1개짜리 식이 될 거라고 했잖아. 다만 이제 정리가 문제일 텐데 무려 12차식까지 나오니까 정리가 문제일 텐데 이 정리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자, R은 1이 아니라고 보고 R-1, R-1, R-1 지워주시고요. 기왕이면 등호의 양변에서 지워지는 게 뭔가 용법이 심플해질 테니 2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최소 단위가 R제곱이에요. R제곱이고 여기 짝수고 짝수승이고 짝수승. 그러니까 저는 R제곱을 일단 T로 치환하려 합니다. 계산이 좀 간단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얘는 T의 6승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이건 T 마이너스 1이고요. 요 놈은 4배한 T의 5승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하면 차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공통인수 지우려고 마음을 먹는다. 묻거나 지우려고 마음을 먹는다. R제곱이 처음부터 1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T도 1이 아니겠죠? 그럼 이 양변에서 T-1 지울 수 있잖아요. T-1. 요거를 T-1로 만들면 T 아니지. 그죠? T5승 더하기 T4승 더하기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에 있는 녀석 T-1 갖다가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이고 말겠죠. 오른쪽도 4배한 T-1로 분리하면 T4승 더하기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이 정도 인수분해가 될 텐데 T-1, T-1 지우고 여기 있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지우고나 생각해보면 왼쪽 항수 5개, 오른쪽 항수 5개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T로 묶어낸 T4승 더하기 T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고요.
얘는 4로 묶인 t 4승 더하기 t 3승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에요. 이거 0 될 수 없는 애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허근 나오는 애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와 얘를 날려버리시면 t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제곱이 4죠. r제곱이 4. 그럼 r은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그 플러스 2냐 마이너스 2냐 이게 4가 나왔기 때문에 r이 2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2인데 이 둘 중에 누구냐를 고르려고 나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좀 더 적게 더하는 게 더 많이 더하는 것보다 작다, 크다 이 말은 양수의 수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예. 모든 수열이 다 양수면 항이 양수면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더 커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항 번호가 더 큰데 지압이 더 작다는 얘기는 음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맞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이것도 2000년대 초반 문제네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게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문제인데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 풀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 보태진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수열 AN이 있고요. 수열 AN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어요. 수열 AN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고 그냥 그 합이 SN이래요. 합이 SN인데 그 SN을 아래 첨자를 홀수, 홀수로 만들면 이거 첫째 항부터 홀수 번째 항까지를 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합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그럼 합이 등차 수열이면 그 수열 자체는 그 수열의 일반항 자체는 무슨 수열인데요? 이런 질문이 따라올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내용이 있고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합이 등차 수열이 되면 그것의 일반항은 무슨 수열인가요?에 대한 대답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그것에 무관심해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궁금해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말려요. S2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번에도 합인데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항이 1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저 어떻게 풀 거냐면요. 보세요. 분명히 아까 등차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등차 수열은 지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공차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차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S2n-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S2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S2n은 공차가 2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다. 제가 이렇게 쓸 거라고요. 왜 뒤도 관심 없고 앞대가리만 이렇게 써서 그것도 순서를 위아래로 나눠서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라고 해서 좌우지간 이게 내포하고 있는 바는 A1부터 AEN까지 항의 합. 이게 내포하고 있는 바는 A1부터 AN2N-1까지의 합. 그럼 이게 하나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을 빼주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AEN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더 한 개의 항, 맨 끝에 놈. 그게 나올 거라는 거죠. 둘이 빼면. 근데 그 녀석이 이 둘의 차이와 똑같으니까 ON 더하기 뭐시깽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값을 알고 있습니다. A2가 1이라고요. A2가 1. 그러니까
예, 여기서, 요 둘의 관계는 관심이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둘을 빼고 나면, 내가 이 n자리에 1을 넣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가 돼요. 예, 빼기 4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A2에는 5n-4이다. 자, 주의할 거, 주의. 그렇다면, 여기 AN은 이걸 반으로 썽뚱 자른 거니까 이 N을 반으로 썽뚱 자른 2분의 5n-4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닌지 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2n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A2, A4, A6. 이게 짝수번째 항에 대해서 얻어낸 거지, 예, 그것이 홀수번째 항도 딱 반을 자른 등차 수열이 나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게 그냥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자르지 마세요. 다만 질문이 짝수죠. 예, 질문이 짝수니까 A8이면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된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지금 중간과정 아무것도 모르고 AN의 실체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답은 나온 거예요. 이래서 예, 개념적인 등차 수열, 개념적인 등비 수열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직접 해보시기를, 무슨 말이냐면, n에다가 1,1 딱 찍기 시작해서,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전에, 아니다. 여기서의 얘기를 안 했구나. 그냥 눈치상 아세요. 이거 몇 년도 수능일까요? 몇 년에 친 시험일까? 2014년에 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의 특징이 뭐냐?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만 성의 있는 문제집이면 요 똑같은 문제 여기를 자기 연도로 바꿔서 내요. 그 말인 즉슨 패턴이 발견된다 내지는 순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찍어보시면 4점 찍고 뱅글뱅글 도는 애입니다. 그래서 2015번째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건가 그것만 찾으면 돼요. 소위 말하는 잉여류 문제죠.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사순환하거든요. 답을 안 말해주네. 이게 점 찍어보면 4점 갖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사순환하는 애고 그 사순환에 몇 번째 2015번째가 해당하냐 요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써본 바로는 3번째에 해당해요. A3와 같은 놈입니다. 얘가 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양의 약수죠. 양의 약수. 기억번 사례를 보면 양의 약수들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아무리 용가리 통뼈 같은 숫자들이 나와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1을 1로 만들거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로 내버려 두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수 홀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짝수 홀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는데 얘 혼자 홀이고 나머지 3개가 짝이죠. 그 말은 마이너스 1의 짝수가 되는 1, 2, 3번, 마이너스 1이 1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합은 2가 되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니은번은 뭘까요? 3의 m거듭 제곱의 약수 어떻게 돼요? 3의 n거듭 제곱의 약수 3의 m거듭 제곱의 약수 하시면 1, 3 이게 자체가 소수니까 3의 제곱, 3의 3승, 점점점점 3의 m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싸그리 몽땅 홀수입니다. 싸그리 몽땅 홀수니까 결국은 이 총 개수는 m 플러스 1개고 마이너스 1이
m 플러스 1개 있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게 답이겠죠? 예.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그럼 디귿번이 이제 아마 포인트일 텐데 디귿번 어떻게 하면 돼요? 10은 짝수잖아요. 10의 m거듭 제곱은. 그리고 이거는 합성수죠. 소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수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n을 2의 m승과 5의 m승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면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진짜로 약수를 다 나열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약수의 합의 구조예요. 예, 양의 약수의 합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2의 m승과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5의 m승. 이 두 개를 전개해버리면 저 10의 m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약수가 다 나와요. 다만 그냥 합의 형태로 쓴 것뿐입니다. 전개를 위해서 합의 형태로 쓴 것뿐이고 정말로 이거 하나하나씩 정성 들여서 다 나열하면 그게 모든 약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중에서 짝수가 몇 개냐 홀수가 몇 개냐 그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통째로 홀수예요. 홀수 m 플러스 1개죠.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에 있는 이 홀수가 이걸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삼으면 홀이라는 덩어리로 삼으면 이 홀이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곱해지는 모든 곱 중에 유일하게 1과 곱해지는 애들만 홀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머지는 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총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홀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개가 전부다. 맞죠? m 플러스 1개. 예. 요 m 플러스 1개가 1과 곱해지는 모든 개수니까. 그리고 짝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개가 여기 있는 이 개수랑 다 곱해지는 거니까 m개 곱해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m 플러스 1개가 얘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가 m개니까 m개와 곱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이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다가 짝수 이만큼과 홀수 이만큼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짝수가 될 테니 요렇게 더하기 빼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m 플러스 1개 있다. 그리고 더하기 1이 m 플러스 1개 있다. 이걸 연산하시면 m 제곱 마이너스 1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은 이야기. 마지막. 자, 설 연휴 전에 7강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까 등차 수열의 합 얘기 할 때 등차 수열의 합을 진짜로 구하려고 들면, 그러니까 식이 아니라 정말로 구하려고 들면 개념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항을 찾아서 중항을 항수에 곱하면 수열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 가하나가 그거예요. 가하나가. 이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수열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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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총 n개예요. 처음 4개 항의 합이 26이다. 하나, 둘, 셋, 4개까지 요렇게 합하면 26이라는 거야, 합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셋, 4개를 합하면 134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가운데 있는 중항, 별은 이니까요.
예, 요거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평균 개념 얘기했잖아요.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을 더해서 반 해도 중항이고 요 두 번째와 맨 끝에서 두 번째를 더해서 반을 나눠도 중항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26과 134를 통으로 더해서 4로 나누고 그 결과를 2분의 1배하면 이게 중항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앞에 4개와 뒤에 4개의 평균값의 중항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얼마냐? (20이에요) 164, 40 나누기 반 20이잖아요. 이 중항이 20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n개는 20이 n개 있는 거예요. 따라서 n은 13이 정답입니다. 예, 이 중항의 개념을 이용하면 식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도 돼요. 예. 알겠죠? 예. 근데 요 뒤로는 쉬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쉬울 수가 없는 이제 단원인데요. 수열의 합과 그리고 점화식 정도가 남았습니다.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 예. 최대한 개념 설명 많이 해가면서 할 테니까 우리 아직 시간 여유가 뒤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연휴 동안에 수열 파트 귀납법까지 제발 좀 공부를 하세요. 이게 특강의 약속이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수원해야 되잖아. 예, 알겠죠? 마치겠습니다.